저희를 안내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장문위원으로 행사에 갔었는데 군에서 운영하는 콘도에 1박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콘도에서 일하는 병사들에게 소령이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병사한테 존댓말을 쓰느냐 하니까 사복을 입은 경우에는 존댓말을 쓰라고 지시를 받았다. 참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이렇게 해서는 전쟁할 수 없다. 뭐 1년에 군생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전역하는 병사가 6,0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 이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때 작년 24년이니까 그 22사단 사건, 28사단 사건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이유로 실현을 당했거나 뭐 개인적인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타병하고 동료들을 사살하고 이런 일들이 병들 사이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군대를 영혼 없는 군대, 이기지 못하는 군대로 가고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제 간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신주의와 공기문란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태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됐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전쟁이 없는 시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이 없는 동안 우리 간부들은 진급에 목을 낼 수밖에 없죠. 진급을 해야 월급이 늘어나고 밀리터리 커리어가 계속 쌓아지고 자기가 커갈 수 있기 때문에 진급에 목을 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우리 진급 제도에는 군사적이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안전사고, 부하의 안전사고로도 상관이 책임을 져서 진급비를 맡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뭐 성추행을 했다든지 뭐 이런 나쁜 일을 해서 진급비를 맡기는 건 그건 뭐지할 수 없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것 가지고도 굉장히 과도한 책임을 많이 져야 되고 뭐 심지어는 음주운전 한 번으로 진급에서 나고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때로는 술자리에서 상관에게 이 폭언을 하거나 실수를 한번 한 것 때문에 결국은 진급에서 나고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군간부들의 진급 제도가 군간부들의 생활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이게 바로 군간부의 일반 공무원화 현상이라고 저는 명명을 했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아니죠. 우리 군간부들은. 일반 공무원들은 승진과 연봉과 또 퇴직금, 뭐 연금 이런 데 승부를 걸 수밖에 없지만 우리 군간부들은 그거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 본인의 업무는 확고한 충성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위급하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 이게 어떻게 일반 공무원하고 같습니까? 일반 공급쟁이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 군간부들 사이에는 이런 현상이 지금 만연하고 있다. 그게 눈에 보이고 느껴지기 때문에 참 걱정이고 뭐 정부에서 뭐 하면 또 뭐 대응을 잡겠다고 무슨 수사 건수를 올리겠다고 계급 높은 사람들만 자꾸 뒤지는 수도 있고 또 뭐 누구 망신을 주기 위해서 조그만 일 가지고 막 조지되고요. 그러니까 틀어놓고 뭐 아무도 안 나오니까 뭐 아닌 말고 뭐 이래요. 박근혜 정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잘하는 뭐 제독 한 분도 그 뭐 정신없이 그냥 피두였는데 결국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무죄 받았어요. 그럼 그분이 그동안 퇴직금 뭐 연금 다 포기하고 그 변호사 비용 다 집어넣고 그 실추된 명예를 누가 어떻게 회복해 줍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할수록 우리 군간부들은 기가 죽고 사기가 죽고 대한민국 군대는 영혼 없는 군대로 가요. 비리를 저지른 간부들은 당황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걸 너무 망신주의 차원으로 과도하게 처벌을 하게 되면요. 방위산업과 관련돼서 여차하면 부정으로 몰릴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간부들은 자기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미룹니다. 임기 중에. 이건 알게 모르게 우리 눈에 띄진 않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방위산업이 저해되고 군이 필요한 무기를 제때 갖다 주지 못하는 이런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유형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 이게 이제 큰 문제죠. 앞에 말씀드린 것들은 세태의 변화가 가져온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세 번째 유형은
정치가 군대를 망치는 거예요. 이거는 그 피해가 메가톤급이고 화장도 어마어마하게 폭이 큽니다. 이건 병에서부터 저 장성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사례를 다 들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복무기간 단축. 우리 복무기간을 21개월도 많다고 또다시 18개월로 줄인다고 지금 밝혔고 시행 중이죠. 북한 군인이 8년 이상 근무를 하는데 북한이 지금 대남 전략을 없앴습니까? 포기했습니까? 무기를 줄였습니까? 핵무기를 줄였습니까? 뭘 줄였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는 거예요. 18개월 줄이면요, 병사들이 전쟁을 치를 능력이 실길만 하면 다 제대시켜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이게 젊은 표심을 사겠다는 정치적 동기가 없다면 절대로 이런 발상을 저는 할 수 없다고. 절대로 이런 발상. 이게 정치가 군대를 망치는 전형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모병제. 지금 대한민국 모병제가 형편이 됩니까? 뭐 언젠간 해야 되겠죠. 통일되고 나중에는. 그리고 지금 모병제 얘기를 정치인들이 왜 끄집어냅니까? 그렇게 표가 다급합니까? 정말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다 정치인들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인권과 관련된 민간단체들이 군부대를 들락거리면서 장병들을 조사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사실 정치가 깊숙이 개입을 해서 나라에 충성하고 열심히 일을 하게 해야 진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줄을 서야 뭐 집권세력과 코드를 맞추어야 출세를 하는 그런 군대가 되어버리면요, 그런 인권단체들이 엉뚱한 짓을 해도 지휘관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합니까? 바로 집권세력을 등에 업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곧바로 내 진급이 끝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휘관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참 공교롭게도 말이죠. 그런 단체에 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는 아닙니다만은 대개 보면 군대 갔다 오지도 않았고요. 또 군대에 대해서 막연한 반군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한 반군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 중에는 뭐 동성애자로 또 지목된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군대를 망치자는 겁니까? 살리자는 겁니까?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그렇게 방해했던 단체들의 우리 해군이 구상권을 신청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구상권을 취소했는데 그 반대하는 단체들이 다 색깔이 그렇게 맞다는 거 아닙니까? 집권세력하고. 그래서 군이 구상권을 취소를 했어요. 만약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안보 소요에 따라서 건설하는 건설 공사들 전부 시민단체한테 물어보고 구상할 겁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딱 잘라야죠. 시민단체 너희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군대 일에 너희들이 나와서 콩나라 판나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뭐 자를 수 있어야죠. 그걸 자를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그걸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정치 개입인 것입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박수 치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결국 이런 문제들이 뒤틀린 군 인사제도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군에는 유독 과거부터 이건 뭐 과거부터 있었던 문제가 많습니다. 군사적이지 않은 인사 기준들이 많이 작동되어 왔습니다. 무슨 뭐 이번에 어느 동네에서 몇 명 배출됐으니까 저쪽 동네에서 몇 명 배출돼야 된다 이런 뭐 할당 이놈 할당 같은 이런 전통도 사실 있었다는 거 우리 부인할 수 없고요. 근데 이제 정치화가 되고 나니까 이거는 뭐 코드를 맞춰야 돼요. 코드를 맞추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정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정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정부는 아까 우리 장관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는 평화를 화두로 삼을 수 있고 북한과 화합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악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군은 또는 정보기관은 거기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부릅던 눈으로 북을 주시하면서 잘못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북 공존과 확고한 안보는
병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위해서 한쪽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 국정원은 대공기는 그냥 많이 포기했고요. 우리 군대에도, 우리 군에도 우리 민족끼리를 적용하라 그러면 그게 안보 정론 시키는 겁니까? 정론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치 개입입니다. 이게 정치가 군을 개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론이 무너지고 군대가 힘을 쓸 수가 없다. 이게 결국은 군 인사제도에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 청와대에 눈치를 봐야지 진급을 할 수 있다. 그런 군대에서 어떻게 용장이 배출이 됩니까? 용장을 배출하는 기준은 충성심이 강하고 능력이 있고 부하를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배를 와장창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거 아닙니까? 네? 참 어떤 분이 이런 거 정말 제대로 한번 지키는 거 하면 정말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 넬슨 아시지 않습니까? 영국이 넬슨 제독을 나폴레옹 스페인 연합함대를 막는 총사령관이 앉았습니다. 넬슨 제독은 신체적 장애도 있었고 여성 구설수도 굉장히 많았고 성격도 나빴고 해서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으로 여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은 그분을 사령관에 앉혔습니다. 왜? 군인으로서의 그분의 자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넬슨 제독은 자기 조국을 지켜냈습니다. 만약 한국처럼 이렇게 정치가 개입돼서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 제독이 오늘날 군대 생활을 한다면 아마 중이나 대위에서 잘렸을 거예요. 우리 국민은요, 우리 군대가 강력한 군대가 되기를 원하고 또 좋은 분들이 많이 진급을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지켜지기를 원하고 정부가 북한하고 화해하고 상심을 노력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십시오. 군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군대는 군 논리대로 돌아가도록 놔두십시오. 그게 정치가 군대를 망치지 않는 길입니다. 저는 박수 누가 치실 줄 알았는데 15분, 16분 지나가는데요. 시간 정확히 지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이 또 말씀하시겠지만 9.19 군사 합의 이런 것들이 정치가 군대를 망치는 메가톤격으로 망치는 아주 제도 자체로 망치는